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5억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억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막연히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하느냐입니다. 만약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내 생활 방식과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자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현실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게 맞는 노후 자금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평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충분한 노후 자금 없이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연금이 나오더라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젊을 때처럼 일을 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 없이 살다 보면 인생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적절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작은 돈도 아껴 써야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부부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가 활동, 여행, 취미 생활 등을 추가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자가가 아니라면 주거비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의료비 지출이 커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려면 매달 필수 생활비, 여유 자금, 비상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평균 수명과 노후 기간을 고려한 노후자금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60대에 은퇴하면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노후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가 최소 25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즉,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거나 간병비가 필요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계획할 때는 최소한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개인의 생활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나만의 노후 자금 목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 계산은 단순히 평균 금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상 은퇴 연령과 기대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약 25년 동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출하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에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 퇴직금, 저축, 투자 수익 등 모든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 여행비, 주거비 등 추가 지출도 예상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이 월 200만 원이 나오고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부족한 100만 원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은퇴 후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 노후 자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같은 나이, 같은 수입이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필요한 노후 자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사람의 필요 자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자주 하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매달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반면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정작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 패턴에 맞게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을 잘 조절하면 더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건강 상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 관리에 따라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와 약가, 간병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매달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자금 차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할 때는 단순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 계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주거 형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후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달라집니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만 준비하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세를 내야 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이 유지되지만 갱신할 때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수리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후에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생활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살거나 실버타운, 요양원 입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 형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과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3연금과 노후 자금의 균형 맞추기. 노후 생활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노후자금 걱정이 줄어들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이 얼마큼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부족한 노후자금 어떻게 채울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컨설팅, 블로그 운영,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주말에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중고 거래를 통해 소소한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득을 만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기존 자산을 활용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은퇴 후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자가 주택이 있다면 일부 공간을 임대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을 소유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금융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나 채권 투자처럼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연금형 보험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위험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투기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면서도 경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노후 자금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보다 전통 시장을 이용하거나 할인 행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동 구매를 피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 없는 노후를 위한 자금 관리법.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한 번의 거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관리는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돈을 맡기거나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지원해주되 본인의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만 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는 미리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면서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거나 건강을 잃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돈은 삶의 한 부분일 뿐,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계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육 운동, 조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냥 산책이나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더욱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 10분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게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뀌면 인생 후반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도 근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몸으로 바로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걸 느낀다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근육 운동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다리 근육은 유지돼도 팔이나 등, 복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써야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입원이나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만 있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생활이어도 특정 부위의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근육이나 등 근육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여야 반응합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유지가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반복해주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보답하는 착한 조직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내일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한 뒤 근육이 급격히 줄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보다 근육이 먼저 무너지면 관절도 금방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제대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근육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도 근육이 없다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몸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평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지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건강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어르신 낙상 사고는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걷기도 어렵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짐 이후에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거나 다시 걷기 어려워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낙상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 그 핵심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과 버티는 힘을 담당합니다.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넘어질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의 시작은 근육입니다. 예전엔 발이 잘 안 꼬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근육과 균형 감각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고 서 있는 동작도 사실 수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은 쓰지 않으면 금세 떨어지지만 운동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균형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도 같이 키워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뇌와 근육의 연결도 더 튼튼해집니다. 그 결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넘어지기 전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그 균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몸이 중심을 잡고 중심이 잡혀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만 챙기시곤 합니다.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바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무너지면 뼈는 쉽게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야 넘어졌을 때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 골절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도 좋은 자극이 가고 뼈 밀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는 건 결국 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뼈 위에 단단한 근육이 있을 때 건강한 움직임이 유지됩니다. 한쪽만 챙기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보다 먼저 근육을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아래에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가 정체되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도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잘 퍼져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근육이 늘면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근육 운동은 몸 안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이 잘 돌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일수록 무리하지 않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근육은 피를 밀어주고 피는 산소를 데려와 몸을 깨워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작용 덕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근육 운동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단순히 식단만으로는 혈당을 완전히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쓰면 혈당 관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역시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단, 무거운 운동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춘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스쿼트하기 같은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약에만 의존하던 몸이 점차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한 강도로 오래 걷지 않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근육과 대사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몸속 지방도 함께 연소되고 체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고 더 쉽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사는 근육에 의해 유지되며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 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몸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대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육을 일부러 움직여줘야 대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팔, 다리, 복부 등 주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를 깨우는 습관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그 창고도 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의사들이 꼭 권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히 식단만 조절해서는 혈당을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을 쓰는 습관입니다. 당뇨 조절을 위해서라도 근육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져요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에너지를 쓰는 양입니다. 근육이 많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거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쉽게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찌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깁니다. 체중은 줄이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고 몸은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식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도 더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걷기보다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동작이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것보다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는 게 진짜 건강한 변화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구성,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고민이라면 먼저 근육부터 다시 키워보세요. 당뇨나 체중 때문에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식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활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적게 먹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먹는 걸 줄이면 근육까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 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과 함께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먹은 걸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많아지면 조금 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몸의 밸런스를 위해선 꼭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혈당 관리는 운동이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도 함께 작동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복잡한 동작이나 균형 잡는 활동을 할 때는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 중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개운한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덜 활동하게 되고 인지 능력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한 뇌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더 쉬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매일 조금이라도 근육을 쓰는 습관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손을 쓰고 다리를 쓰고 균형을 잡는 동작들이 모두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움직이는 장기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움직이는 한 동작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근육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뇌혈류가 잘 돌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도 함께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빨리 퇴화되지만 쓰면 쓸수록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말하는 속도, 반응 속도도 더 빠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뇌의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근육 운동은 꼭 권장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에게 운동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몸을 함께 움직여야 뇌가 더 오래 살아납니다. 인지 저하를 막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머리는 써야 늙지 않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함께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 말할 일이 줄고 움직임도 적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특히 근육 운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감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근육 자극이 내 마음까지 달래주는 경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울감은 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반응하면 감정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먼저 몸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1시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근육을 자극해줘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꾸준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도 더 가벼워지고 체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도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TV 보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20분이 한개월 후, 1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방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작게, 나중엔 더 오래 할 수도 있게 되죠. 무엇보다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이 쌓이면 건강도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쓰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체, 복부, 등 근육은 따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20분 후에 5분 동안 팔 들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서로 보완해줍니다. 유산소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 운동은 몸의 틀을 지켜줍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걷기만 오래 하다 보면 체력이 늘지 않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력 운동을 섞으면 재미도 생기고 운동이 더 다양해집니다. 무리해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로 몸을 데우고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간은 짧아도 방식만 잘 조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채워줍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고 내리기, 발끝 들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 하루에 10번씩 해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벽을 짚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달라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정직해서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시간,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꼭 응답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근육 운동,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가볍게 내 몸의 무게만 이용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딱 10분만 움직이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도, 체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도,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분도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근육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운동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그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위한 10분, 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